안녕하세요. 오늘 저희랑 같이 좀 깊이 파고들 주제는요, 바로 한국의 청년 스타트업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AI나 바이오 같은 첨단 분야에서 젊은 창업가들 활약, 눈부시다는 소식도 많은데, 근데 또 한편에서는, 스타트업 겨울이다. G7 국가에 비하면 아직 멀었다. 이런 걱정도 많잖아요. 맞아요. 오늘 자료들 보니까 이게 딱 양면성이 보이더라고요. 되게 흥미로웠어요. 네, 보내주신 자료들 저도 쭉 봤는데요. 코리아 비즈니스 리뷰부터 해서 단국대 논문까지 이걸 다 모아놓고 보니까 한국 청년 스타트업의 현주소, 또 가능성, 그리고 숙제들, 이게 입체적으로 좀 보이더라고요. 숙제요? 네, 특히 G7하고 비교하는 건 우리가 지금 어디쯤 와 있는지 좀 객관적으로 볼 좋은 기회죠. 그렇죠. 그럼 우선 현황부터 좀 볼까요? 숫자로. 2023년 기준으로 전체 창업 중에 청년 비중이 30% 넘는다면서요. 네, 그게 높죠. 그리고 정부 지원도 청년 창업 사관학교 이런 데서 자금, 공간, 교육까지 그냥 패키지로 막 준다고 하니까 처음 시작할 땐 진짜 든든할 것 같은데요. 네, 맞아요. 2025년 창업 지원 예산 규모만 딱 놓고 보면요, 일본이나 이탈리아보다도 크다고 하니까 정부가 초기에 지원하는 인프라는 세계적으로도 괜찮은 수준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와, 그 정도예요? 근데 이게 또 꼭 현장의 온기로 바로 이어지는 건 아닐 수도 있는 게요. 자료 보니까 2025년 1분기 스타트업 투자가 작년 같은 기간보다 무려 24%나 줄었다는 데이터가 있거든요. 헉, 24%요? 엄청 줄었네요. 네, 시장 분위기는 약간 좀 위축된 거죠. 아니, 정부 지원 규모는 크다면서 투자는 왜 이렇게 줄었을까요? 이 차이는 뭘까요? 자료에 혹시 힌트가 좀 있나요? 네. 간극을 보여주는 지표들이 좀 있죠. 여전히 많은 스타트업들이 자금 조달 어렵다, 40.2% 이렇게 얘기하고요. 특히 인재 확보, 이게 정말 큰 문제라고 해요. 응답자의 74.8%가 채용 채널에 한계가 있다, 이렇게 지적했거든요. 아, 인재 확보 거의 75%네요. 네, 그러니까 초기 지원 받고 나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하는데 그때 필요한 자금이나 아니면 핵심 인력 구하는 게 너무 어렵다는 거죠. AI 쪽 리튼이나 바이오, 교육, 뷰티 이런 데가 잘 나가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스타트업 암흑기다, 이런 말이 나오는 배경이 바로 이거예요. 그렇군요. 초기 지원은 괜찮은데 딱 그 다음 단계, 성장 단계에서 어려움이 크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스케일업 단계죠. 그럼 이걸 좀 더 넓게 봐서 G7 국가들이랑 비교하면 이 차이가 더 확 보이겠는데요? 자료 보니까 투자 규모 차이가 이건 미국은 2024년 투자액이 1,380억 달러, 우리 15배가 넘는다고요? 네, 영국도 220억 달러 수준이고요. 세상에. 네, 바로 그 투자 규모의 격차가 제일 커요. 특히 스타트업이 본격적으로 커지는 단계, 소위 말하는 스케일업 단계 있잖아요. 네네. 이때 필요한 후속 투자가 너무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스케일업이라는 게 초기 성공 발판 삼아서 회사가 막 폭발적으로 크는 시기인데, 이 단계에서 필요한 큰 규모의 자금 조달이나 글로벌 네트워크 연결 같은 게 G7 국가들에 비하면 우리가 좀 약하다는 분석이죠.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뿌리 내리는 건 도와주는데 초기 지원, 나무가 크게 자라도록 하는 영양분, 후속 투자, 네트워크, 이게 좀 부족하다, 이런 그림이네요. 정부랑 민간 시장 역할 고민이 진짜 필요해 보이는데요. 네, 그렇죠. 근데 이런 외부 환경 말고도 창업가들 자체의 특성이나 문화적인 거, 이것도 엄청 중요할 것 같아요. 여기서 제가 진짜 재밌는 걸 봤는데, 어떤 건데요? 한 자료에서요, 스타트업 창업가 중에 ADHD 성향 가진 분들이 일반인보다 6배나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있대요. 아, 저도 그거 봤어요. 네, 막 충동적이면서도 한 번 딱 꽂히면 완전 몰입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주변에 보면 에라 모르겠다 하고 그냥 사업 시작한 친구들 보면 진짜 그런가 싶기도 하고요. 네, 실제로 그런 좀 남다른 에너지나 집중력, 이런 게 혁신을 만드는 힘이 되기도 하죠. 근데 중요한 건 그런 창업가들이 진짜 마음껏 역량을 펼칠 수 있는 판을 깔아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판이 중요하죠. 네, 단순히 돈만 지원할 게 아니라 다른 자료에서도 강조하듯이 요즘 MZ세대 창업가들이 여기서 살고 싶다 느낄 만한 그런 도시 인프라나 문화, 이걸 만드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 도시 인프라랑 문화요? 네, 예를 들면 지역에 비어있는 공간들 있잖아요. 그런 걸 활용해서 좀 재밌는 콘텐츠를 제공한다던가,
매력적인 환경 자체가 어떻게 보면 투자인 셈이죠. 그거 되게 좋은 지적인데요. 실리콘밸리 얘기도 약간 비슷한 맥락 같아요. 거기는 실력은 뭐 기본이고, 생각이 유연하고, 다양성 존중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창업가를 진짜 존중하고 실패해도 괜찮다고 하는 그런 문화. 그게 핵심이라고 하니까요. 바로 그 문화랑 환경이 핵심인 거죠. 그런데 조금 안타까운 데이터도 있었어요. 어떤 건데요? 다른 논문 자료를 보니까 한국인의 기업가 정신 수준이요. 조사 대상 20개국 중에서 19위, 거의 하위권이라는 분석 결과가 있더라고요. 19위요? 20개국 중에? 네, 1970년대 후반에는 이게 가장 높았는데 그 지수가 계속 하락해왔다는 점은 이건 좀 우리 사회가 같이 풀어야 할 숙제죠. 와, 그건 좀 충격인데요. 다만 그래도 긍정적인 건 기업가 정신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으면 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분석 결과도 같이 있었어요. 교육의 중요성이 보이는 거죠. 그렇군요. 종합해보면 한국 청년 스타트업, 분명히 정부의 든든한 초기 지원도 있고 또 AI나 바이오 같은 분야 기술 경쟁력도 있고 시장 대응도 빠르고 이런 강점은 확실히 있는데 네, 있죠. 근데 딱 그 다음 단계, 스케일업 단계에서의 투자 유치나 글로벌 네트워크 확장 그리고 사회 전반의 어떤 기업가 정신, 창업 친화적인 문화 이런 면에서는 아직 G7 국가들이랑은 좀 격차가 있다. 이렇게 정리될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2025년이 AI나 바이오 중심으로 우리 청년 스타트업들이 다시 한번 좀 도약해야 하는 그런 중요한 시점이라고 봐요. 네. 이걸 위해서는 정부 지원 확대는 물론이고 민간 투자 활성화, 또 글로벌 협력 강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게 창업을 존중하고 실패해도 괜찮아, 다시 해봐. 이런 사회적인 문화를 만드는 게 꼭 필요합니다. 실패를 용인하는 문화. 네, 단순히 돈만 주는 걸 넘어서서 창업가들이 진짜 좀 즐겁게 도전하고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자체를 만드는 데 집중해야 할 때인 거죠. 그렇군요. 결국 이 스타트업 생태계라는 게 뭐 기술이나 자본 이것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뛰는 사람들의 열정, 도전 정신, 그리고 이걸 받쳐주는 사회 전체의 문화랑 환경, 이게 다 같이 가야 꽃을 피울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당신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네, 정확합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 대화가 당신의 생각에 좀 작은 영감이라도 되었기를 바랍니다. 밝고 부드럽게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